일단 하필이면은 좀 맛있는 먹고 싶은 음식들이 몸에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라면, 치킨, 피자 한 번씩은 땡기는 음식들인데, 이런 음식들 이제 초가공식품이라고 요즘 해서 300g 이상이면은 성인병들, 당뇨병이나 고혈압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다이어트 시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조금 멀리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하필 땡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당길 때는 어떻게 드셔야 하냐? 일단 영양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 돼요. 그리고 먹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일단 초가공식품, 여러 가지 가공이 진행이 되면서 영양적으로 조금 미끄러져 있고 흡수 자체도 좀 빨리 돼서 혈당을 올리는 그런 음식들인데요. 그 성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부족한 게 더 문제가 돼요. 라면 같은 경우에 한 끼로 끼니 식사를 대체하기에는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끼 식사로 좀 완전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건데요. 완전하지 않은 영양 성분들에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를 채울 그런 음식들을 같이 섞어서 조리해서 드시면은 다이어트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요. 라면을 드신다고 다이어트나 이런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라면을 한번 드시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라면 먹었으니까 이번은 실패했어 라는 그런 무너져 내림 때문에 그 이후에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고 안 좋은 식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 제 생각에 어쩌다 한 번 그 라면 드시는 거,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완전히 망쳐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너지지 않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주부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면 살 빼기가 정말 힘들어요. 항상 주부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다이어트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애들 이렇게 피자나 치킨 한번 사주면은 그거 한 조각씩 결국 집어먹게 된다. 제가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치킨을 절대로 좀 끊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주부분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애들도 치킨을 너무 좋아하니까 시켜주시고 괜히 또 한 조각 집어먹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치킨을 계속 드시게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배달 음식은 그래도 좀 끊어달라고 당부를 좀 드리거든요. 이분은 치킨은 좀 끊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튀김옷이 없는 구운 치킨 프랜차이즈 종류가 있거든요. 그 메뉴들 일단은 드셔보시라고, 대신에 양을 좀 줄여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아예 끊으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정말 맛이라도 느끼시라고 적게 드시고 좀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바꾸게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순살치킨, 소금구이를 드시면서 감량을 꽤나 많이 하셨어요. 지코바 치킨 소금구이를 드시면서도 10kg 가까운 감량을 해내신 사례가 있습니다. 라면에 추천드리는 채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콩나물, 깻잎,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미역, 이런 채소들도 있습니다. 콩나물은요, 일단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많은데 단백질이 야채 중에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콩단백질이고 마치 라면의 부족한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메꿔주는 듯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맛도 라면과 조합이 괜찮은 편이고요. 깻잎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C가 많아요. 깻잎은 거기다 칼슘도 많습니다. 라면을 계속 먹는다고 치면은 저희가 걱정되는 게 왠지 되게 야위어지고 팔다리 얇아지고 뭔가 뼈 건강도 좀 걱정이 되잖아요. 깻잎을 라면에 3장 정도만 넣어 드셔도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뼈 건강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리는데, 해조류 중에서도 특히 미역을 라면에 조합이 좋은 해조류로 추천을 드립니다. 라면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것이 결국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자체가 엄청나게 살을 찌게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부종을 유발하고, 그리고 성인병,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도 이 나트륨 때문인데, 미역에는 칼륨이 많고요. 결국에 이 나트륨이 이런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일단은 기름을 바꿔야 돼요. 먼저 라면이 살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면 자체의 GI 지수, 즉 혈당 지수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도토리묵보다 낮고요. 그런데도 왜 살이 찐다고 느끼냐면, 라면의 그 탄수화물, 그 면이 튀긴 기름, 포화지방산이랑 같이 조합이 됐을 때 혈당을 올리면서 급격하게 체지방이 축적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거든요. 이 안 좋은 라면 튀긴 기름을 좋은 기름으로 바꿔주면은 그거 자체만으로 이 탄수화물이 체지방 축적이 덜 되는 결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라면을 삶은 물을 한번 버립니다. 그 튀긴 안 좋은 기름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물을 채워서 어느 정도 안 좋은 지방이 걷어낸 상태에서 다시 라면을 끓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콩나물, 깻잎을 차례로 스프 이후에 넣는데, 콩나물은 반줌 정도, 많으면 한 줌 정도 넣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깻잎은 거의 라면 다 끓였을 때쯤에 3장 정도 가위로 잘게 잘라가지고 얹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기름을, 안 좋은 기름 뺐잖아요. 거기다 좋은 기름을 넣으면 더 좋아요.
이게 지방이라는 게 결국에 탄수화물과 조합이 됐을 때 안 좋은 지방은 탄수화물이 굉장히 살이 찌는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지방은 탄수화물이 안 찌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는데요. 좋은 지방 중에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맛까지 고려했을 때 들기름을 추천드려요. 라면이 다 끓고 난 후에 한 스푼 정도 몇 방울 떨어뜨리면은 풍미도 좋아질 뿐더러 라면이 좀 살이 덜 찌게 만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셨을 때는요, 일단은 콩나물 자체가 식감이 면이랑 유사하진 않지만 어쨌든 제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면을 많이 먹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면서 그 자체로 좋은 효과가 있고요. 영양학적으로는 콩나물의 비타민 B1과 비타민 C, 그리고 깻잎의 칼슘, 그리고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미네랄이 부족한 라면에 좋은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지면서 포만감도 좀 증가하고요. 들기름이 오메가6 등으로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포만감 호르몬인 GLP-1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차후에도 포만감을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또 다른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면은 비타민, 미네랄도 중요한데요. 라면에 가장 부족한 것도 단백질이에요. 순두부 라면이 있어요. 콩 단백질이 많아서 라면에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단백질을 조금 효과적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마토 해장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치 콩나물과 깻잎처럼 라면의 그 부족한 부분, 뭔가 그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라이코펜도 있고 비타민도 풍부한 편이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뿐더러 포만감도 올려주고요. 칼륨이 있어가지고 나트륨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레시피 한 개만 드시면 또 너무 질릴 수도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바꿔서 드시는 것도 좀 재밌는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이어트 라면들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예전부터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막 권해드리고 직접 먹어보고 했을 때는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권해드리기가 좀 그랬고, 왜냐면 다이어트 중에 라면 먹는 게 결국에 그 식욕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식욕을 채워주지 못하면은 맛이 없으면은 힘들단 말이죠. 근데 요즘 나오는 두부면, 겉면, 곤약면 사실 다 라면보다 훨씬 다이어트에 좋거든요. 그리고 맛도 최근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어떤 특정 제품을 추천하기보다는 곤약면, 두부면, 겉면 중에 조금 드시는 것을 일반 라면보다는 당연히 다이어트 중에 더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번 먹어봤던 라면이 있는데 곤면이라 그래서 칼로리가 실제로 2자릿수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겉에 미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조류 종류가 아예 섞여 있어가지고 그 라면의 나트륨이나 이런 것까지 조금 커버를 할 수 있고 식이섬유도 있어서 칼로리 자체도 좀 낮지만 맛도 굉장히 좀 예전에 있던 그런 라면들보다 있는 편이었고요. 다이어트 라면들보다 맛이 좋은 편이었고 나트륨이나 그런 영양 문제 같은 것도 좀 해소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곤면 한번 추천드립니다. 일단 식후에 가장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식후에 당연히 바로 눕는 거는 좀 최악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식도 역류를 유발을 하고요. 이건 특히 복부 내장이 좀 비만형의 분들일수록 그 복부 압력이 크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위식도 역류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포만감이 금방 가셔요. 위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추후에 또 폭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커피, 차가운 커피 벌컥벌컥 드시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이런 입가심을 위해서 차가운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거 벌컥벌컥 드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위장이나 이런 데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혈류가 일단 줄어들어요. 혈류가 줄어들고 포만감 유도 호르몬들이나 장 호르몬들의 분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방금 전에 드셨던 식사가 체지방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차가운 커피를 식후에 드시는 습관도 조금 자제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와 어떻게 보면 잇따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달달한 음료, 그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달달한 음료나 뭐 라떼 중에서도 조금 시럽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당연히 지금 포만감이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어느 정도 유발이 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좀 단 음료를 드시면은 그게 한 번 더 혈당이 뜁니다. 그러면서 스파이크가 더 요동치게 되고 이후에 혈당 안정에도 조금 불안함이 생기면서 살이 찔 수가 있는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이들 하시는 과일 드시는 습관이에요. 식후에 과일 입가심으로 많이 드시는데 과일의 과당 포도당이 특히 과당이죠. 지금 혈당이 이렇게 올라 있는 상태에서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가는 그 경로를 타게 되거든요. 간 대사를 통해서.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을 조금 안 해주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유리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드실 때 그 전에 뭔가 조금 단백질 음식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을 먼저 드시고 라면을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라면을 드시는 거는 일단 폭발적인 식욕을 감당하지 못해서 라면이 너무 당겨서 드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드시게 됐다면 식후에 20분, 30분 정도는 산책을 하시고 혈당을 조금 낮추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번 한번 먹고 다시 또 건강한 식단 시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마음적으로 멘탈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식후에 20분, 30분 정도 걷기 하시면은 그 라면 한 번 정도는 다이어트에 절대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이어트 때 라면이 너무 당길 때 먹는 방법 3가지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이어트 도중에 라면이 당기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